1950년 6월 24일. 내일 꼭 만나자. 여기, 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18살 김준호는 같은 나이의 박연희에게 작은 은반지를 건넸다. 손수 만든 조잡한 반지였지만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약혼 반지야. 전쟁이 끝나면 우리 결혼하자. 연희는 얼굴을 붉혔다. 그들은 같은 마을에서 자란 소꿉친구였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자라며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다. 전쟁이요? 무슨 전쟁이요? 요즘 소문 못 들었어? 북쪽에서 뭔가 수상하다던데. 혹시 모르니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반드시 너를 찾을 거야. 이 반지를 끼고 있어. 그럼 내가 꼭 찾을 수 있어. 연희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었다. 작은 은반지가 햇빛에 반짝였다. 약속해요, 오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요. 그들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눴다. 그것이 70년 동안 헤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음 날 6월 25일 새벽. 전쟁이 시작되었다. 빨리, 더 빨리 가야 해. 준호는 가족들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가고 있었다.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고 마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연희는 박연인의 가족은 어디 있어요? 준호는 피난민 틈에서 연희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준호야, 이제 그만 가자. 우리라도 살아야지. 안 돼요, 아버지. 연희를 찾아야 해요. 하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 한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준호는 가족과 함께 부산까지 내려갔다. 같은 시각 연희는 북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어머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용히 해. 인민군들이 우리를 북쪽으로 데려가고 있어. 연희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교사였다. 그리고 그것이 화근이었다. 인민군은 지식인들을 북쪽으로 강제 이송했다. 준호 오빠는요? 준호 오빠는 어디 있어요? 이제 잊어라. 다시는 못 만날 거야. 연희는 손가락의 은반지를 꼭 쥐었다. 눈물이 흘렀다. 전쟁은 끝났지만 분단은 시작되었다. 준호는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왔다. 집은 폭격으로 반쯤 무너져 있었다. 그는 매일 느티나무 아래로 갔다. 혹시 연희가 돌아왔을까 하는 희망으로. 하지만 연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들아, 이제 그만 포기하고 새 출발을 하자. 아버지, 저는 연희를 찾을 거예요. 반드시요. 준호는 여러 경로를 통해 북쪽 소식을 알아보려 했다. 하지만 38선은 철저하게 막혀 있었다. 월남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박연희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북쪽에서 연희도 마찬가지였다. 동무 남조선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희는 겉으로는 순응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준호를 잊지 않았다. 은반지는 목에 걸어 옷 속에 숨겼다. 들키면 위험했지만 그것만은 버릴 수 없었다. 준호는 결국 결혼을 했다.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선을 보고 결혼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고 두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연희가 있었다. 매년 6월 24일이 되면 그는 느티나무 아래로 갔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연희야, 넌 살아있니? 어디 있니? 북쪽에서 연희도 결혼을 했다. 당의 지시로 한간부와 결혼했다. 그녀도 딸 하나를 낳았다. 하지만 밤마다 은반지를 꺼내보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 오빠, 당신은 살아있겠지요? 1990년대 마이너스 2010년대. 준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아들들은 장성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다. 준호는 혼자가 되었다. 아버지,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아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살 거야. 준호는 여전히 그 마을에 살고 있었다.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는 매일 그곳을 산책했다. 북쪽에서는 연희의 남편이 숙청당했다.
연희와 딸은 지방으로 추방되었다. 힘든 생활이었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어머니, 왜 이 낡은 반지를 간직하세요? 딸 은경이 물었다. 연희는 이제 60이 넘었다. 이건 내 청춘의 증표란다. 남조선에 누가 있으셨어요?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은경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다. 준호는 이제 88살이 되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다. 아버지,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하세요. 후회 없으시게. 아들의 말에 준호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나는 연희를 만나고 싶다. 아버지, 그분은 아마 알아.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지. 하지만 확인하고 싶어. 죽기 전에. 준호는 이산 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신청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박연희, 1932년생, 서울 출신.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신청은 하겠습니다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70년 전 실종자를 찾기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다. 북쪽에서 연희가 탈북을 결심한 것이다. 어머니, 정말 이러시려고요? 딸 은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연희는 이제 88살. 탈북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 은경아, 나는 죽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야 해. 7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을. 하지만 어머니, 중국까지 가는 것도 위험한데.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여기서 죽으나 탈북하다 죽으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시도는 해보고 싶다. 연희는 평생 모은 돈으로 브로커를 샀다. 중국 조선족 브로커가 국경을 넘게 도와주기로 했다. 할머니, 정말 가시려고요? 이 나이에? 그래. 나 혼자 갈 거야. 딸은요? 딸은 여기 남는다. 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은경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은경아, 이해해다오. 이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밤 11시. 연희는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두만 강변에 도착했다. 할머니,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입니다. 물이 얕은 곳으로 건너야 합니다. 알았어요. 연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88살의 나이에 강을 건너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자, 지금입니다. 그들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5월의 두만강은 차가웠다. 연희는 이를 악물고 걸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계속 가자. 하지만 물살이 생각보다 셌다. 연희는 비틀거렸다. 할머니. 브로커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보였다. 순찰대다. 빨리. 그들은 필사적으로 강을 건넜다. 총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다행히 빗나갔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마침내 그들은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해냈어. 해냈다. 그녀는 옷 속에 숨긴 은반지를 꺼냈다. 70년 동안 간직한 반지. 이제 이 반지의 주인을 만나러 간다. 탈북 루트는 험난했다. 연희는 중국에서 한 달을 숨어 지냈다. 할머니, 다음은 태국으로 가야 합니다. 태국? 왜 태국?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직접 한국으로 갈 수는 없어요. 여정은 길고 위험했다. 여러 번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 뻔했다. 하지만 조선족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연희는 살아남았다. 3개월이 지나 연희는 태국에 도착했다. 할머니, 여기가 한국 대사관입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대사관 문을 두드렸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2020년 8월. 연희는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았다. 70년 만에 남한 땅을 밟은 것이다. 할머니, 여기 계신 분 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시네요. 상담사가 놀라며 말했다. 제가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세요? 김준호. 1932년생. 서울에 살았던.
상담사는 컴퓨터를 검색했다. 잠시만요. 어, 이게 김준호 씨가 이산 가족 찾기에 신청을 하셨네요. 박연애 씨를 찾는다고.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 사람이 나를 찾고 있었어요? 네. 올해 초에 신청하셨습니다. 연락처가 여기 있네요. 지금 연락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준호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건강이 매우 나빠져 있었다. 아버지, 전화 왔어요. 아들이 전화기를 건넸다. 여보세요? 이산가족 찾기 센터입니다. 김준호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박연애 씨를 찾으신다고 신청하셨죠? 준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네. 혹시 찾았습니다. 박연애 씨가 최근에 탈북하셨고 지금 서울에 계십니다. 전화기가 준호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정말입니까? 네. 본인이 맞습니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70년을 기다렸다. 재회의 날, 9월 20일, 이산가족센터에서 만남이 주선되었다. 준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매만졌다. 아버지, 곧 오신대요. 그래, 70년 만이구나.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다. 희끗희끗한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70년 전 그대로였다. 준호, 오빠, 연희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은 서로를 알아봤다. 연희는 천천히 다가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오빠, 살아계셨네요. 너도 살아있었구나. 연희는 목에 걸었던 은반지를 꺼냈다. 이거 70년 동안 간직했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다. 자신이 만든 조잡한 은반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미안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오빠는 나를 찾았잖아요. 죽기 전에 만났잖아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88살의 두 노인. 70년 만의 재회. 준호와 연희는 매일 만났다. 연희는 준호의 요양병원 근처로 거처를 옮겼다. 오빠, 우리 이제라도 결혼할까요? 연희가 농담처럼 말했다. 그러자 70년 늦었지만 그들은 정말로 혼인신고를 했다. 아들과 딸들은 놀랐지만 축복해 주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고맙다. 나는 이제 후회가 없다. 2달 후, 준호는 연희의 손을 잡은 채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연희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오빠. 준호의 장례식에서 연희는 은반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오빠, 다음 생에서는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약속이에요. 6개월 후 연희도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준호 옆에 묻혔다. 두 사람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1950년 6월 24일, 느티나무 아래서 약속했다. 2020년 9월 20일, 70년 만에 약속을 지켰다. 김준호 1932-2020, 박연희 1932-2021, 영원히 함께. 그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매년 6월 24일이 되면 누군가가 그 나무 아래에 꽃을 놓는다. 70년의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약속. 이것이 38도선 너머에서 지켜진 사랑의 이야기다.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